엄마 구합니다. 대노했습니다. 킬러를 내지 마라. 그럼 킬러를 안 낸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킬러는 오답률이 60% 넘는 애들, 얘네들을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거거든. 국어에서는. 자, 그런데 60% 이상이 일곱 문제네? 뭐야 이게? 그래 놓고 여러분들 아마 안 봤을 거지만 그 평가원 시험 보는 날 하루 종일 EBS에서 이제 기자 간담회 뭐 이런 거 하면서 변명을 늘어놨는데 킬러는 아니다. 그러나 변별력은 이게 하겠다. 이게 뭔 얘기냐면 술은 먹었는데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개소리하고 똑같다고. 자, 문제는 뭐 거기에 우리가 선생님만 화내면 되고 여러분은 화낼 필요는 없고 뭐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좀 바뀌었구나. 바뀐 시스템으로 어떻게 나올 거니까 난 어떻게 대비하면 되겠구나. 얘만 알면 돼.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지 뭐 그까짓 거 이런 정치 논리 이따위는 알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테니까 따라옵시다. 킬러 있어요. 자, 오답률을 분석을 해보면 문법 문제 1번 문제, 문법 문제 1번, 35번 문제가 오답률 1위였지. 무려 80%. 그 다음에 14위, 오답률 47% 이것도 있고. 자, 매체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예전에는 언매는 그냥 쉬어가는 타임, 그래서 빨리빨리 풀기 이 작전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무려 오답률 1위. 자, 독서 둘레 여섯, 문학 둘레 다섯. 뭔 얘기야? 옛날에 작년 거 EBS 들어가고 오답률 순위를 한번 봐봐. 어떻게 돼 있냐면 독서가 13개, 문법 1개, 문학 1개. 오답률 15위 안에. 오케이? 이게 지금까지의 난이도였다고. 그냥 닥치고 여기서 수학으로 따지면 여기서 4점짜리 몰빵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독서에서 이제 오답률 어려운 문제를 좀 덜 내고 문학하고 선택, 언매, 화작도 비슷해. 거기서 출제하겠다. 물론 60% 넘는 거는 여기가 더 많지. 그래서 이렇게 바뀐 수능 체제에서 어떻게 대비할지 일단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이건 좀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얘기를 해줄게. 빠르게 할게. 자, 오답률 1위 80%. 자, 꺽수 A를 보면 A를 바탕으로 내는 거지. 자, 합성어, 파생어로 나뉘는데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는데 어근인 단어고 접사인 단어고 그 다음에 예시를 던져주고 즉 설명을 안 준 상태에서 너네들 공부 충분히 했지. 합성어, 파생어, 직접 구성 요소, 어근, 접사 이거 찾을 수 있지. 찾을 수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지. 그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1번 선지가 오답률 55%라고. 정답은 4번인데 자, 용꿈, 용이라는 명사에다가 꾸다라는 동사의 어근, 미음이라는 접사 한 개의 자립 형태소가 아니네. 이 문제 왜 많이 낚였냐면은 명사네 끝 이러고 다 틀렸다고. 자, 이거는 뭐야? 작년 수능에 오답률 1위 찍었던 문법 문제 춤 이거하고 똑같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네 기출 공부 좀 했니? 이것도 물어보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뭐 맨 끝에 가서 얘기했지만 기출을 안 볼 순 없는데 그 기출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문법
분석하는 작업, 얘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안 낚인다. 어차피 답내는 방식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 4번이 정답이었고, 놀이방 단맛, 놀다 어근, 이접사. 그래서 놀다 간이니까 의존형태소, 접사니까 의존형태소, 달다 단맛, 달다의 간, 니은 어미. 그래서 마찬가지로 의존형태소, 의존형태소. 정답 4번 끝. 다시 한번 강조. 기본적인 개념어들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응용 가능하도록 만든다. 기출 문법을 기출을 풀어본다가 아니라 기출에 나오는 용어들 얘네들을 간단하게 분석하면서 한 바퀴 최소한 3개년 정도는 숙지를 한다. 이게 문법 대처 방안 아마 담아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독서에서 오답률 폭탄이 떨어졌던 독서 세 번째 지문. 사실 EBS 지문이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건 뭐 다 읽어주는 게 아니라 자, 인문 지문에서는 기본 바탕 뭐 한다? 공통점, 차이점 이게 지문의 표시가 돼야 돼. 흔히 학생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밑줄을 치든가 그냥 동그라미만 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요즘 수능 지문 독서 지문이 그래도 나름 수능은 아마도 이거보다 약간 더 어렵게 꼬아서 낼 거야. 안 보여. 아니 공이라고 쓰라고. 아 유형원하고 정약용은 둘 다 신분제를 강하게 유지하는 거를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공통점, 차이점은 한 사람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한 사람은 노예제를 유지하자고 했군. 이런 게 공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 있으면 오답률 그 67%짜리 이런 문제들이 그냥 그거 이거으로 그런 거거든. 왜? 인문지문이니까. 인문지문은 원래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그놈을 읽으면서 표시 이거 두 글자 쓰는데 뭐 손가락 부러져? 아니야. 인문지문 게다가 가나 지문은 왜 가나로 나눠놨어? 두 개 의견 다른 거 준 거 아니야. 의견 다른다는 얘기는 뭐야? 공통점 차이점. 기본 오브 더 기본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독해를 한다. 자, 그래서 18세기 이후에는 유학이라는 직역을 얻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특정한 직업의 명칭이 돼버렸어. 결정적인 게 뭐야? 군대 면제. 대한민국 남자에서 군대 안 간다. 얼마나 좋아. 옛날에는 더 심한 거니까.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양반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근데 양반들 입장에서는 또 찌끄레기 애들 들어오면 싫잖아. 그래서 뭐 한다? 통과 의례를 만들었다. 이런 거 해야 너네 진짜 양반이 된다. 신분 상승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반의 하한선, 비양반의 사단선 근접을 했는데 여전히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자, 이번에는 개혁론 2명, 유영원하고 정약용, 아까도 얘기했던 읽으면서 표시했어야 하는 거를 확인시켜줄게. 자, 유형원은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서 도덕국가를 건설하고 싶다. 신분 세습은 좋지 않다. 현명한 인재라도 노비로 태어나면 노비로 사는 게 어긋난다. 그래서 노비제를 폐지하자. 이게 뭐라고 아까 차이점. 물론 이거 읽으면서 차이점은 발견 못하지. 뒷장에 이제 정약용 읽으면서 정약용은 노비제를 유지하자고 하면서 노비제 폐지, 노비제 유지, 차이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과거제 대신에 궁거제를 통해서 추천으로 선발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했어야 되는 거고 유형원과 정약용 둘 다 추천으로 선발하자고 했지. 요런 게 이제 공통점이 되는 거.
자, 이번엔 정약용. 뒤섞여 사는 거 안 좋다. 따로따로 동네를 나누자. 그래서 추천으로 선사를 선발하자. 이런 게 아까 뭐라고? 공통점. 그 다음에 노비제에 대해서는 유지. 요놈이 차이점. 자, 두 사람은 모두 공통점 얘기하는 거네. 선비에 주목했다. 그래서 도덕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선비를 구성하자. 정약용도 세습을 비판. 둘 다 이것도 역시 공통점. 또한 두 사람은 도덕 실천을 이끌기 위해서 사 집단에 이것저것 집중. 그리고 차등을 엄격하게 유지하고자 했다. 신분제 인정. 이런 애들이 읽으면서 표시가 돼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 인문지문 다 나를 준다는 얘기는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겠다. 읽으면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읽는 거를 습관을 들이면 수능 시험 싹 가능. 자, 문제를 봅시다. 오답률 무려 12, 50%.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유학, 이게 뭐라 했어, 아까? 군대 면제를 위해서 신분 체계, 경국대전 신분 체계는 뭐라고? 양천제. 양천제가 뭐야? 산업공상하고 노비들, 천민들. 자, 유학은 누가 이거를 하고 싶어 한다고? 양민들 중에서, 농민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여기를 가는 거지. 즉, 이 안에서 움직였다고. 신분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신분 체계가 잘 작동했지. 만약에 신분 체계가 잘 작동하려면 천민 중에서 양반이 됐다. 이런 게 나와야지. 그놈을 확인. 자, 개혁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답률 7이 무려 60%. 자, 그러나 얘는 이게 세 번째 지문이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도 꽤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은 선택을 먼저 하고, 문학을 하고, 그 다음에 독서를 풀고, 게다가 독서 맨 마지막 지문, 꽤 길지. 그래서 독해력이 뭐 많이 떨어져서 그랬다기보다는, 시간의 문제, 그 다음에 독해 자체도, 지금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인문지문에서는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내면 끝내는 건데, 그거를 그냥 밑줄치기, 탐구 영역 하듯이, 그러면은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자, 뭐라고? 시험으로 선발한다. 아까 뭐라고? 시험 아니고 추천 공통점 요거를 물어보더라. 자, 요 문제는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오답률 2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문법이 이제 오답률 80%라서 공통 부분에서 이 문제가 오답률 1위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 문제는 살짝 고민을 해야 돼. 이 문제는 형식을 기억해. 그래서 지금 조건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보기의 조건이 3개 이상이면 그러면은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소거한다. 보통 대충 읽고 선지에 가서 유형어는 기억과 리을 다시 올라가서 기억이 이거네 리을이 이거네 이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오답률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조건 4개네? 조건 4개네? 먼저 처리해야겠네? 근데 여기 지금 유형원, 정약용, 2명이네?
유시하고 정시하고 요거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 설명하는 곳이 아니니까 여기 X 3개 이거를 이제 지문 쳐다보고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 돌아가가지고 유형원은 기역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땡. 유형원은 니은과 디귿에 동의하겠군. 땡. 유형원은 니은에 동의하지 않겠군. 땡. 정약용은 니은과 리을에 동의하겠군. 땡. 정약용은 기역에 동의하고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아리가또.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문제 형식 그대로 아마 수능에 나올 거야. 기억을 해놨다가 보기에서 조건 3개 이상 주는 문제면 반드시 먼저 여기서 TF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선지로 넘어간다. 순서만 잘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자, 그 다음 오답률 높은 거는 아마도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얘 EBS 그대로 갖다 놨고 앞전 효과 그대로 갖다 놨는데 오답률이 그렇게 많이 높아질 특히 아마 문과 학생들이 아예 안 푼 사람들이 꽤 여럿 그게 크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면 독서가 순서대로 있으면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첫 번째 거 풀고 두 번째 거 풀고 네 번째 거 풀고 시간이 혹시 남으면 세 번째 거 풀고 합전체 그래서 아마 오답률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자, 과학, 기술, 경제 지문은 뭐 한다고? 반드시 화살표를 처리한다. 왜? 답에서 물어보니까. 자, 이 화살표라는 건 비례 반비례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이 시험하고 관계된 특정 기체가 붙으면 질량 변화가 생기고 주파수는 감소해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거야. 질량 변화라고. 그럼 질량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이걸 미리 써주면 되는데 안 써줘 일부러. 지문에다가 달라붙으면 질량 변화 뭐라고? 질량이 커지면 달라붙었으니까 당연히 무거워졌겠지. 질량이 달라붙는다. 질량이 무거워진다. 주파수는 감소한다. 요놈 가지고 푸는 문제였다. 보기는 그냥 실험 준 거고 무려 오답률 65% 답지를 봤더니 자, 다른 기체가 달라붙었다. 뭐라고 써있어? 달라붙었다. 아, 질량 커진다고? 질량이 커진다고? 자, 질량이 커지면 뭐한데? 주파수는 작아진다고? 끝. 그냥 지문에 있던 핵심 내용을 그대로 물어본 문제였는데, 달라붙는, 이런 것들을 잘 못 찾아서 틀린 문제였다. 기본 오브 더 기본 뭐 한다? 과학기술 경제는 화살표 처리만 잘해도 절반 먹고 들어간다. 자, 이번에는 문학에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수필인데, 거듭 강조하지만 수필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형식이거든.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에는 뭘 출제한다고? 여기 출제한다고. 앞에 너무 열심히 읽지 말라고. 자, 앞에서 뭐래? 신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도를 보니까 깨달은 게 있다. 네가 말해봐라. 그래서 나는 편지를 보고 자, 바다 섬 가운데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물에 산다고 한다. 자, 근데 문제는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은 모두 섬 사람이다. 오잉? 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물에 산다. 아, 그러므로 진짜 섬이든 육지에 사는 사람이든 모두 물과 함께 살아간다고. 이게 이 글의 주제라고. 기껏해야. 요거를 끄집어내면 대단히 간단한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신시하고 나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답률이 무려 52%. 자, 자기 집을 문이라고 했는데 얘가 동의를 했어. 왜 그러냐면은 배를 집으로 삼는 사람보다 집에 앉아서 사는 사람이 더 가깝다. 땡. 모든 사람은 뭐라고? 배를 집으로 살아가는 물 위에 사는 사람이다. 가 이 글의 결론이었지. 쌤쌤, 더 가깝다. 땡. 그래서 독해하면서 역시 수필 끝에 깨달음, 그리고 두 명이 나왔잖아. 두 명이 나왔잖아. 자꾸 얘기했네. 사람 두 명 구한다고. 공통점, 차이점. 근데 여긴 차이점이 아니라 그냥 공통점밖에 없지. 자, 무려 문학인데 오답률 3위, 65%를 찍었던. 자, 여기도 역시 가장 적절이라고 돼 있고, 보통은 보기를 주면, 보기에서 답을 줘야 되거든. 유사성, 대립.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잘 봐. 최상위권은 확인. 최상위권은 확인한다. 뭘 확인하냐? 유사성, 대립. 보통 일반적인 문학 문제에서는 동그라미, 세모 이거 가지고 어, 답을 확인할 수 있게끔 출제를 했는데 이번 시험 봐봐. 이번 시험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륙과 1만 개의 나라는 모두 육지다. 유사성이 있다. 맞지? 자, 파도와 물은 유사성이 있다. 맞지? 어디가 틀린 거야? 이 뒤에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요게 틀린 거였고. 4번이 정답이었는데 파도와 물은 유사성이 있는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다. 모두 물과 더불어 살아간다. 물에서 사는 사람이 갖게 되는 환경. 그냥 이 글의 주제는 을 물어본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캐치해야 될 거 수필이 나왔을 때 빠르게 먹는 맨 끝에 깨달음만 확인하는 이 방식을 자꾸 연습을 한다. 자, 그 다음 34번 문제. 맨 끝에 문제였는데 얘도 역시 오답률이 60%가 넘어버렸고 얘도 친절하게 보기에다가 뭘 줬어? 보기에다가 가와 나를 줬지. 가와 나를 줬다고. 가와 나를 준다는 얘기는 가, 나의 설명을 크로스해갖고 출제할 테니까 맞춰볼래? 이 문제라고. 아까 방금 전에 문제에서 유사성 대립한 거랑 똑같다고. 자, 그래서 용은 탈속적 분위기. 맞지? 자, 문제는 나의 생매는 고고한 가치. 세모는 동그라미. 땡. 생매는 사냥하는 거니까 탈속적이고 고고하고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지. 사냥하는 거는 흥겨운 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기를 지금 특히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보기를 바탕으로가 상당히 많지. 원래 문제는 어, 위 글을 바탕으로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하세요. 이런 문제하고 반반이 돼야 되는데 이번 시험은 뭐 거의 대부분이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하세요. 보기에서 힌트를 주겠다. 이런 얘기니까 보기에서 동그라미 세모 있는 내용들을 확인한다. 자, 총 정리합시다. 오답률 높은 문제들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준비할 거냐. 자, 먼저 문법. 개념어에 대한 설명을 주지 않아. 어떻게 해야 돼? 내신 문제 풀듯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그렇다고 어려운 개념어 한 번도 안 나온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할 일은 3개년 수능, 3개년 6구 수능 그 정도 쳐다보고 거기에는 개념어만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게끔 준비한다. 자, 매력적인 오답 아까도 봤지만 1번 선지가 오답 1번 선지 고른 친구들 55%였지. 그래서 어, 다른 독서나 문학 같은 경우는 답이 좀 명쾌하게 보이는 데 비해서 문법은 좀 아리까리하게 조건을 숨겨놓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함정을 확인한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이 평소에는 7분, 8분 걸렸는데요. 부모 때 10분 걸렸어요. 꽝이지. 그래서 7분 컷으로 아예 몸을 만들어 버린다. 이게 문법 대비. 자, 독서 갑시다. 독서는 대놓고 EBS 지문을 셋 다 베꼈다. 뭐 수능 때는 아마도 그 중에 한 개는 딴 거 주고 두 개는 이제 줄 건데 어쨌든 내신처럼 정리를 해버려갖고 지문 보자마자 현대시 EBS 나온 그 느낌. 독해 시간 10초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킬러가 없는 3점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 오히려 기출 문제들 보면은 어려운 것들이 훨씬 많지.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어지간하면은 독서에서 3점 문제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뭔 얘기야? 이게 30분 정도에 풀어야 돼. 독서를. 문학과 독서가 30분, 30분. 그래야 선택에서 15분 컷 하고 색칠 3분 이 작전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독서 30분. 그러니까 옛날 기출만 쳐다보면 안 된다고. 옛날 기출 어려워. 그 다음에 요즘 실무들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독서는. 왜냐면 실무 회사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를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한다고. 그런데 실제 난이도는 어땠어? 그냥 읽을만 했지. 자, 마지막 문학 갑시다. 문학은 선지가 복잡해졌다. 그래서 조건을 빠르게 소거하는 이 훈련을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기출이 별 필요 없다. 차라리 EBS 응용하는 실무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독서랑은 달라. 독서는 실무를 많이 풀어보는 게 그닥 도움이 안 되는데 문학은 실무를 많이 풀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아예 문학만 따로 빼서 하는 인간 강사도 있지. 유대종 같은 경우 뭐 D라인 뭐 문학 모의고사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으니까 시간과 능력과 돈이 된다면 그것들 풀어보는 것도 매우 좋을 듯. 자, 문학 시간은 8886이다. 그래서 복합 세트, 소설 8분 안쪽으로 끝나야 되는 거고, 마지막 시 세트, 이것도 6분 이내로 끝나도록 노력한다. 그래야 30분, 30분, 15분, 색칠 5분, 아름다운 마무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답률 60% 이상, 분명히 평가원 EBS에서는 킬러 없다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킬러가 여전히 있더라. 킬러가 바뀌었지. 수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수학도 예전에는 무조건 21, 29, 30 이랬는데 준킬러라는 놈이 생겨가지고 중간중간에 바뀌어버렸지. 수학 생각하면은 비슷할 거야. 여러분들의 엄마 국어에 대한 구독, 좋아요 힘이 됩니다.